때 인디케이터를 없앤다든지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비동기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타겟이 있는 컨트롤은 이 컨트롤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도 콜백, 성공했으면 어떤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호출을 해라 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검색을 했죠. A라는 걸 검색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검색을 하면 이 텍스트 박스에 깜빡깜빡 거리고 해서 계속 변경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B 이렇게 치고 엔터 누르면 바뀌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동작이 잘 안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렌더링이 되고 포커스를 준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실 때 이제 석세스 그 이벤트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아마 잘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은 포커스만 뒀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가 존재하겠죠. 뭐 얼럿에 띄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가적인 또 뭐 어떤 그 UI가 팝업으로 뜬다든지 이런 아니면 어떤 예가 되겠을까요? 뭐 쇼핑몰에서 주소 검색을 하는데 와서 주소 검색하고 선택해서 자동으로 뭐 뒤에 그 어떤 컨트롤들 같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처리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고 일단 인풋 데이터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저희가 파라미터를 어떤 것을 넘기잖아요. 파라미터 조회할 그 키워드를 이 키워드에 대한 아까 액션의 그 파라미터 목록이랑 이름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으로 찾아가서 그게 그 진행이 되고 지금 보시면 제가 퍼스트네임에 대한 이름을 퍼스트네임으로 줬죠. 이게 그 액션의 그러니까 컨트롤의 액션의 파라미터 명이랑 동일합니다. 보시면 쓸 액션이 어서스 뷰고요. 거기다 파라미터 명이랑 동일해야 나중에 빌드에서 하실 때 오류가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명령 규칙을 좀 MVC 하실 때는 잘 지켜주셔야 돼요. 뭐 컨트롤러도 뭐뭐점 컨트롤러 컨트롤 끝내야지만 컨트롤 생성이 되고 자동으로 패스 뭐 찾아간다 그런 이제 그 명령 규칙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파라미터 명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버튼은 서브밋하는 서버 사이드 서브밋 하는 거죠. 근데 좀 다르게 이전에는 저희가 서브밋 버튼이 아니라 일반 버튼에서 콜백하는 그 스크립트 작성하셨잖아요. 근데 얘는 서브밋 버튼인데도 비동기로 작성하죠. 왜냐하면 특정 내부적으로 특정 그 XH를 열어서 특정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브밋으로 서브밋을 보내고 데이터를 비동기로 받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제이슨, jQuery와 제이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즘 많이 보시는 구묘 많이 보시죠. 구묘 이제 드라마가 많이 보시던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있죠. 주인공들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 구묘니까 구묘가 나오겠죠 당연히. 구묘도 나오고 누가 나오나요? 구묘 남자친구 차태웅도 나오고 그다음에 동주선생도 나오죠. 구묘한테 뭐 하는 걸 알려주는 이 세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세부 프로필을 보고 싶어요. 프로필을 보고 싶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렌더링 시간이랑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디테일 뷰가 나오는 시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텐데 만약 구묘 일단 상세 정보 보고 싶다 하면 아주 이렇게 뜨죠. 그 상세 정보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생성 시간은 변경이 되지 않지만 내가 서버 사이드에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안에서 파셜코가 생성되는 부분은 계속 데이터 변경이 되죠. 이렇게 시간이. 그래서 비동기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까 AJAX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AJAX를 쓴 게 아니라 jQuery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부분에서 액션을 어떻게 썼냐면 그 특정 URL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 URL 컨트롤 액션이 타입을 그냥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데이터 결과치만 UI 코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JSON으로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UI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컨트롤에서 처리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제이슨 뷰라는 곳과 이제 뷰 엔진이 담당을 할 거고요.
다음에 컨트롤러는 아까 그 코드 파티 컨트롤러에 제이슨 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렌더링 부분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 하나 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 구미호라는 걸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받아온 부분, 차태형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받아온 부분, 그게 별도의 액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구현을 했거든요. 그거를 처리하는 부분.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뷰를 리턴을 해주죠. 근데 하나는 제이슨 타입을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앱선 3.5라든지 이쯤 전 같은 경우 제이슨 타입을 쓰고자 할 때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클래식 앱선에서는 제이슨 타입을 쓰실 때는 데이터 컨트랙트, WCF에서 많이 쓰시죠. 데이터 컨트랙트를 통해서 시리얼라이저블을 하셔야 됐어요. 근데 앱선 MVC라든지 4.5 오시면서는 바로 J3라는 통해서 그 객체를 직렬을 통해서 바로 스트림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 되게 쉽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이슨 뷰는 기본적인 초기 UI를 렌더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액터 뷰는 파셜 렌더링하는 부분. 그러니까 별도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그거를 데이터 부분만 렌더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데이터만 생성을 해서 프리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나눠서 이제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아까 사람 목록들을 먼저 그 렌더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렌더링 될 때 내가 호출해야 될 링크 정보를 다시 렌더링을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렌더링을 한 부분을 링크를 가서 그 액션을 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좀 많죠. 이전보다는 좀 많으시고. 근데 일단은 처음에 렌더링하는 부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뷰에서 받았어요. 검색된 결과를 받아가지고 일반적인 뭐 MVC에서 그 컨트롤 그리는 것처럼 데이터를 그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액션 링크에서 저희가 특정 패스 라우팅을 해서 특정 그 형식으로 가면 그 라이팅을 살 수 있게 갈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액션 링크에서 이제 URL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제 코드에서 보면 코드를 보실 때 하단에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도메인명의 액터의 3, 2, 1 이렇게 그 각각의 배우에 대한 키값을 가게 해놨어요. 그 라우트를 설정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기 뷰는 렌더링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렌더링이 서버 사이드 호출하셔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그래서 호출하는 부분은 일단 A 태그 링크에 저희가 아무 작업도 해놓지 않았죠. 근데 클릭했을 때 바로 링크를 가는 게 아니라 서버 그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하기 어떤 그 추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 작업은 jQuery에 도움이 다 생성된 후에 어떤 이벤트 등록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그 도큐멘트 레디라는 걸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레디라는 메소드는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이 다 마친 후에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 메소드가 호출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큐멘트다 그러면 나의 HTML 도움이 다 렌더링 된 후에 어떤 결과를 해라. 왜냐하면 ATAG 같은 경우는 도움이 다 생성이 돼야지 그 ATAG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뭐 이벤트를 넣는다든지 어떤 UI적인 처리를 할 텐데 이전에 만약에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당연히 못 찾겠죠. 어떤 컨트롤에 대한 걸 찾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렌더링 된 다음에 이제 코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도큐멘트 레디라는 코드 안에 이제 그 초기화 코드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화 코드는 뭘 했냐면 일단 프리엔드 디폴트라는 건 그 이벤트 i에서는 이벤트 리턴 밸류 펄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됐던 이벤트들을 다 무시를 하고 다음 코드를 넣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벤트들은 다 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쇼 디테일이라는 거를 클릭 이벤트에 넣으라는 거예요. 클릭 이벤트에. 근데 클릭은 에이터가 당연히 리다이렉션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메소드가 타겠죠. 이 메소드가 클릭했을 때 이제 타는 거고요. 그럼 그 메소드가 하는 일은 뭐냐 보면 일단은 내가 그 가져온 데이터를 뿌려야 곳을 이제 찾고요. 어디에 아까 에젝스에서는 타겟 컨트롤을 지원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타겟 컨트롤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약간 깜빡깜빡하는 어떤 UI적 요소 코드도 넣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링크에 대한 링크 URL을 가져오시고 그 링크 URL을 요청하셔야 되겠죠. 그 요청 부분을 특별히 리턴 타입이 JSON으로 오기 때문에 getJS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바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JSON의 메소드 주시면 그 URL을 호출을 해서 JSON 타입을 받아가지고 한 가지 답을 더 하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내가 받는 데이터는 스트링 데이터죠. 스트링. 그럼 그거는 바로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시죠.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이제 변환하셔야 되는데 그 변환 작업을 보통은 이벨 함수를 통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벨 함수를 쓰시면 좀 이따 보겠지만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죠. 보안상, XS라든지 그런 보안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작업 없이 바로 파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객체 상태를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요청을 하고요. 요청을 하고 요청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UI 프리랜 작업을 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코드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이런 형태의 코드? C# 보시면 뭐랑 비슷할까요? 이런 코드가. 예? 그쵸. 어노니머스 메소드랑 똑같죠. 그 펑션, 저희는 그냥 메소드 이름 쓰고 델리게이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전에 벌써 어노니머스 메소드 익명 메소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유용한 게 뭐냐면 저희가 프로그램 하실 때 특히 그 컴파일 기반 프로그램 하실 때는 명시적으로 다 써야 되죠. 스트롱 타입이면서 명시적으로 메소드 다 명시적으로 했어야 되고 이전 뭐 1.0이라든지 2.0까지는 아니지만 1.0, 1.1 때 델리게이트 등록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다 명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그 명확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유연성은 되게 떨어지죠. 왜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잠깐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이벤트, 클릭 이벤트 때 잠깐 쓰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이벤트 처리하다가. 근데 그런 코드를 한 번 쓰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쓸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코드에서 재사용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벤트에서 특수하게만 사용할 건데 이벤트로 써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게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하시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아마 C# 사용하실 때도 어노니머스 메소드가 그런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등록하실 때 어노니머스 메소드로 형태로 이제 등록하실 때 보면 jQuery라든지 다른 어떤 그 라이브러리 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특정 이벤트 등록하시거나 특정 기능을 추가하실 때.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하였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어떤 컨테이너에 그래서 컨테이너가 일단은 기존 값이 있겠죠. 기존 값은 이제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URL 패스가 서버 사이드의 위치에 따라서 도메인 루트인지 아니면 어떤 그 도메인 하이의 가상 디렉토리 루트인지에 따라서 URL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폴트 URL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패스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배우들 사진이 제대로 보이게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 그려뒀어요. 이미지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 속성들을 지정을 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이라든지 아까 이런 부가 정보를 하는 그런 UI 담당하는 코드를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을 해서 어디에 추가를 했냐면 메인 컨테이너라는 곳에 추가를 하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 동안에서 저희가 AJAX라는 기술이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이제 이전에 XH라는 XML HT 리퀘스트는 이전에 벌써 나온 기술이죠. 근데 가까맣게 시작한 거는 아마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한테 웹개발자에 당연히 해야 될 최신 기술 중에 하나를 잘 잡은 게 한 2006년도, 7년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그 구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본 적이 신차님께서 구청 사이트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사이트가 AJAX 기반을 만들었다가 그 당시 2007년도, 6년도에 그 사이트가 엄청 느렸어요. 저희가 AJAX를 사용한 이유는 왜 사용하죠?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서버 사이트의 트래픽을 줄이고 사용자 응답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내려오는 사이트보다 더 느린 거예요. 왜 느릴까요? 왜 느렸을까요? 그 이유가. 당연히 내가 개발을 했으니까 모르겠죠. 아니지 모를 텐데. 왜 느리냐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